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옥년, 76살입니다. 부산 영도의 새벽은 파도 소리로 시작됩니다.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 옥년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 작은 횟집의 문을 엽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이 자리.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새 아이를 키워낸 이곳. 그녀의 손때 묻은 도마와 칼,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앉던 낡은 의자들. 모든 것이 그녀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사모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시장 회장이 멀리서 손을 흔듭니다. 이 바다 냄새 맡으면 기운이 솟아야지. 옥년 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새벽 시장에 울려 퍼집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바다 사나이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강단 있고 더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지옥 같은 나날을 겪게 되는, 그러나 결국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정의를 되찾는 놀라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횟집 건물과 항구 앞 대지. 옥년 할머니가 평생 일해서 모은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명함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옥년 할머니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을 팔 생각 없어. 여기가 내 인생이거든. 그런데 누군가는 달랐습니다. 바로 장남의 아내, 며느리 윤소정. 겉으로는 효부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선박 수출업에 실패하고 빚에 시달리는 남편 때문에 더욱 절박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저 재산이 우리 거야. 재개발되면 수십억인데. 며느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성년후견인이 되고 모든 재산을 손에 넣는 것.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 입을 막는 것. 완벽한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70년 넘게 바다의 거친 파도를 견뎌온 여인의 강인함을, 평생 장부를 기록하며 살아온 꼼꼼함을, 그리고 40년을 함께한 이웃들의 연대를. 오늘 이야기는 8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다 냄새 가득한 그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숨을 고르시고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부산 영도 자갈치 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옥년 할머니는 단골 생선 경매인과 능숙하게 흥정을 합니다. 회장님, 오늘 광어 상태 어때요? 아이고 사모님, 오늘 들어온 거 최고예요. 싱싱해 죽겠어요. 40년을 함께한 사이입니다. 경매인은 옥년 할머니를 속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생선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만큼 신뢰가 쌓인 관계입니다. 옥년 할머니는 생선의 눈빛만 봐도 신선도를 압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보고 아가미를 확인합니다. 좋아, 이거로 10마리 주세요. 트럭에 생선을 싣고 횟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침 6시 반. 횟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낯선 부동산 명함 한 장이 문틈에 끼어 있습니다. 영도 재개발 전문, 최고가 매입 상담. 옥년 할머니는 명함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또 왔네, 귀찮게. 하지만 옥년 할머니는 모릅니다. 누군가 그 명함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 소정이 몰래 와서 수거해 간다는 것을,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열일하시네요. 어서 오이소. 뭐 드실래요?
단골 손님들과의 대화는 옥년 할머니의 즐거움입니다. 누가 결혼했고, 누구네 손자가 대학에 붙었고, 어느 집에 경사가 있는지 모든 걸 기억합니다. 우리 손자 서울대 붙었어요. 어이구, 축하해라.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옥년 할머니는 즉석에서 횟감을 듬뿍 담아 접시를 내줍니다. 이런 인심이 40년 횟집을 지켜온 비결입니다. 오후 2시 장남 부부가 찾아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며느리 소정이 들어오며 말합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옥년 할머니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낍니다만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아직인디 왜? 밥 먹으러 왔나? 네, 어머니.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소정은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옥년 할머니는 고맙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갑자기 왜 이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힘드실까 봐요. 소정의 얼굴에는 효부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계산, 그리고 욕심. 저녁 6시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술 한잔하러 온 동네 주민들. 옥년 할머니는 쉴 새 없이 회를 뜹니다. 76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손놀림이 빠릅니다. 사모님, 진짜 대단하세요. 허허, 이 정도야 약과제.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습니다. 옥년 할머니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장부에 꼼꼼히 적습니다. 날짜, 메뉴, 금액. 한 푼도 틀림없이 기록합니다. 평생의 습관입니다. 장부를 덮으며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 끝났네. 하지만 옥년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평온한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내일부터 악몽이 시작될 줄은, 그리고 자신이 적어온 이 작은 메모들이 나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줄은. 며칠 후 일요일 오전, 장남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한 표정입니다. 옥년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무슨 일이고? 며느리 소정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요즘 뉴스 보셨어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랑 사기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옥년 할머니는 팔짱을 낍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치매 등급 검사만 받아두시면 어떨까 해서요. 요즘은 미리 등급 받아두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진짜 문제 생기면 바로 요양병원도 들어갈 수 있대요. 소정의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옥년 할머니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무슨 소리고? 내 정신은 멀쩡하다. 매일 장부 쓰고 손님들 얼굴 다 기억하고 회 뜨는데 무슨 치매? 나한테 그런 거 필요 없어. 장남 재호가 거듭니다. 어머니, 그냥 형식적으로만요. 검사만 받는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신 거 우리가 알죠. 근데 서류상으로만 있으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 왜 치매 검사를 받아?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옥년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자존심. 그것만큼은 꺾을 수 없습니다. 소정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소식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부부가 나간 후 옥년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하지?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자식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지. 사흘 후 수요일, 옥년 할머니는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다 깜짝 놀랍니다. 도장 케이스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서랍을 뒤집니다. 옷장을 뒤집니다. 부엌 구석구석을 찾아봅니다. 없습니다. 이상한데 내가 어디다 둔 거지? 옥년 할머니는 혼란스럽습니다. 평생 한자리에 두던 도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혹시 내가 깜빡한 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불안이 스밉니다. 그날 저녁 어시장 회장이 들릅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옥년 할머니는 도장 잃어버린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그거야 금방 찾아지겠죠. 워낙 정리정돈 잘하시는 분이 깜빡하실 리 없잖아요. 그래야 할 텐데. 이상하게 불안해서 옥년 할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도장은 이미 며느리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소정은 남편 몰래 한 병원을 찾아갑니다. 뒷골목에 있는 작은 정신과 의원. 의사 선생님, 제 시어머니 치매 진단서 좀 받고 싶은데요. 진짜 증상이 심한데 본인은 병원 가기 싫어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진단서를 쓸 수 없어요. 소정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냅니다. 선생님께 폐를 끼치는 건 알지만 정말 급해서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습니다. 단 한 번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밖에. 당연하죠. 비밀 보장하겠습니다. 소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그날 밤 옥년 할머니는 꿈을 꿉니다. 바다에 떠 있는데 파도가 점점 거세집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살려줘. 소리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깹니다. 식은땀이 흥건합니다. 무슨 꿈을 그렇게 꿨노? 시계를 봅니다. 새벽 3시.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직감이 맞아왔던 옥년 할머니. 이번에도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며느리 소정이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같이 가실래요? 옥년 할머니는 의아해하면서도 며느리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꼭 가야 되나? 네, 어머니. 나이 드시면 정기검진 받으셔야죠. 병원에 도착합니다. 생각보다 작은 규모의 병원입니다. 여기가 어딘디? 어머니, 여기 전문의 선생님 계셔서 좋대요. 소정은 옥년 할머니를 진료실로 안내합니다. 의사가 간단한 문진을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옥년입니다. 생년월일은요? 1949년 3월 15일이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월요일이제.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합니다. 의사는 몇 가지 인지검사도 실시합니다. 간단한 계산, 그림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옥년 할머니는 모두 무난히 통과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연세 감안하면 아주 건강하십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옥년 할머니가 말합니다. 봐라, 내가 멀쩡하다 했지? 소정은 억지로 웃으며 답합니다. 네, 어머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안 되겠네.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일주일 후 등기우편 한 통이 옥년 할머니 앞으로 도착합니다. 발신지는 전혀 모르는 병원입니다. 선우정신건강의학과? 이름도 처음 듣는 병원입니다. 편지를 뜯습니다.
진단명 중등도 알츠하이머 치매. 옥년 할머니는 눈을 의심합니다. 뭐, 중등도 치매? 진단서를 자세히 읽어봅니다. 검사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그날 내가 어디 있었는데? 급히 수첩을 꺼냅니다. 평소 습관대로 매일의 일정을 적어둔 수첩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어시장 경매, 광어 20마리, 우럭 15마리 구입.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시장에 있었는데? 옥년 할머니는 즉시 어시장으로 갑니다. 회장을 찾습니다. 회장님,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내가 여기 있었지? 당연하죠, 사모님. 그날 제가 좋은 광어 들어와서 먼저 연락드렸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계셨어요. 그럼 내가 병원 간 게 아니란 말이지? 무슨 병원이요? 그날 하루 종일 여기 계셨는데요. 회장도 의아해합니다. 옥년 할머니는 진단서를 보여줍니다. 이거 봐봐라. 내가 이날 병원에서 치매 검사 받았다고 나와 있어. 회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사모님이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나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내가 가보지도 않은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가 날아온 거야. 사모님,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요즘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노인 재산 노리고. 회장의 말에 옥년 할머니는 소름이 돋습니다. 설마. 그날 저녁 옥년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도장이 사라진 것,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거짓 진단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소정이가? 아니야, 설마 내 며느리가 나한테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다음 날 옥년 할머니는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선우 정신건강의학과죠? 제가 박옥년인데요. 지난주에 진료받았다는 기록이 있나 확인하고 싶어서요. 병원 직원이 확인 후 답합니다. 네, 기록이 있습니다. 보호자분과 함께 오셨네요. 보호자가 누군디? 성함은 윤소정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년 할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사칭해서 병원에 가고 거짓 진단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옥년 할머니는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좋아. 내가 호락호락한 줄 알았나? 70평생 거친 바다를 헤쳐온 강인함이 되살아납니다. 증거를 모아야 돼. 정확한 증거를. 며칠 후 토요일 아침, 장남 부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가방까지 들고 왔습니다. 옥년 할머니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왜 왔너? 소정이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좋은 곳 알아봤어요. 요양원인데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체험 입소해보시면 어떨까요? 옥년 할머니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싫어. 나 집이 좋아. 어머니, 그냥 구경만이라도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제호도 거듭니다. 옥년 할머니는 화가 납니다. 내가 싫다고 했잖아.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소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요양원이 예전이랑 달라요. 호텔 같대요. 맛있는 거 해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필요 없다니까. 내 친구들은 다 여기 있어. 며칠 동안 설득이 이어집니다. 옥년 할머니는 지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루만. 딱 하루만 가볼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올 거야라고 조건부 동의를 합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싫으시면 언제든 나오시면 돼요. 다음 날 일요일, 요양원에 도착합니다. 외관은 깔끔합니다. 하지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옥년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소독약 냄새, 조용히 앉아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무표정한 직원들. 어서 오세요. 박옥년 어르신 맞으시죠?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옵니다. 네, 근데 나 체험만.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갑니다. 깔끔하지만 좁고 삭막합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갔다 올게요. 저녁 때 다시 올게요. 소정이 서둘러 나갑니다. 야, 잠깐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이 닫힙니다. 옥년 할머니는 불안합니다. 1시간 후, 요양보호사가 들어옵니다. 어르신,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뭐, 나 기저귀 필요 없는데? 여기 규칙이에요. 모든 분들이 착용하셔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화장실 스스로 갈 수 있어.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단호합니다. 어르신, 여기 규칙이라니까요. 안 그러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결국 옥년 할머니는 굴욕적인 기저귀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으로 안내됩니다. 하지만 메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죽이에요. 나 죽 안 먹는데? 밥 주이소. 어르신들은 소화 때문에 죽 드셔야 해요. 억지로 죽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식사하는 어르신들. 말도 없고 웃음도 없습니다. 마치 인형 같습니다. 옥년 할머니는 소름이 돋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 오후 2시 휴대폰을 꺼내 차남에게 전화하려는데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어르신, 휴대폰은 저희가 보관할게요. 왜? 내 전화기인데? 규칙이에요. 저녁 시간에만 1시간씩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규칙이고, 내 전화기 내놔. 옥년 할머니가 소리치지만 소용없습니다.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깁니다.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것입니다. 저녁 6시, 소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온다더니 불안이 커집니다.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전화했나? 아니요, 연락 없으셨어요. 전화 좀 해봐야 되는데. 어르신, 지금은 전화 시간이 아니에요. 그날 밤 옥년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고 낯선 방, 이상한 규칙들, 그리고 자유의 박탈. 평생 바다를 벗삼아 자유롭게 살아온 여인에게 이곳은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와 볼펜을 꺼냅니다. 평생 장부를 기록해온 습관. 그 습관이 다시 살아납니다. 기록해야 돼.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요양원 도착. 오후 1시 강제로 기저귀 착용. 오후 2시 휴대폰 압수. 저녁 6시 며느리 약속 지키지 않음. 외출 허가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갑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강제로 약을 먹이고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하고 외출은 금지되고 전화는 하루 1시간만 허용됩니다. 옥년 할머니는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9월 16일 먹기 싫다는 수면제 강제 복용. 9월 17일 산책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거부. 9월 18일 차남에게 전화하려 했으나 통화 시간 끝났다며 끊김. 메모장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일주일 후 옥년 할머니는 요양원 원장을 찾아갑니다.
원장님,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체험이라고 했는디 벌써 일주일이나 됐어요. 원장은 미안한 표로 답합니다. 어르신, 보호자분 동의가 있어야 나가실 수 있어요. 무슨 소리요? 내가 들어올 때는 내 의사대로 들어왔는디, 나갈 때는 왜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되노? 그게 규정이라서요. 보호자분께 연락해 보세요. 전화를 하게 해줘야 연락을 하지. 옥년 할머니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곳의 규칙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든 건 며느리와 공모한 요양원입니다. 이제 옥년 할머니는 완전히 갇힌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옥년 할머니가 매일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록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같은 시각 부산에서 200km 떨어진 대구. 차남 김재민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어시장 회장에게서 전화가 와 있습니다. 이상하네, 회장님이 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재민이가, 야, 너희 어머니 어디 계시는지 아니? 어머니요? 집에 안 계세요? 아니,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 횟집도 문 닫혀 있고. 재민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네, 일주일째요? 그래.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요양원 체험 간다고 하시던데 일주일이나 소식이 없는 게 이상해서. 요양원이요? 어머니가요? 급히 형에게 전화합니다. 형, 어머니 어디 계세요? 재호는 머뭇거립니다. 아, 그게 요양원에. 요양원이요? 왜요? 어머니 건강하신데? 소정이가 잠깐만 체험하신다고. 재미는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형, 어머니 전화 바꿔주세요. 그게 지금 못 받으신대. 왜요? 요양원 규칙이 있어서. 재민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형,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날 밤 재민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에 연가를 내고 부산으로 달려갑니다. 가장 먼저 어시장으로 갑니다. 회장님, 오, 재민이가 왔구나.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형한테 들으니까 요양원에 계시다는데. 회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거 뭔가 이상해. 너희 어머니가 갑자기 요양원에 가실 분이 아닌데. 저도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왔어요. 재민이 답합니다. 그때 생선가게 주인이 다가옵니다. 재민아, 너 어머니 걱정돼서 내가 알아봤는데 뭔가 수상한 게 있어. 무슨 일이세요? 너희 형수가 최근에 부동산 업자들이랑 자주 만났대. 우리 가게 옆 커피숍 주인한테 들었어. 횟집 재개발 건으로 접촉하는 것 같더래. 재민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것 봐. 회장이 수첩을 꺼냅니다. 지난달 목요일 너희 어머니가 거짓 진단서 받았다는 날. 그날 카드 결제 내역이야. 오전 6시 어시장, 오전 10시 수산물 도매, 오후 1시 식자재 마트. 하루 종일 여기 계셨어. 재민은 수첩을 받아듭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럼. 그리고 CCTV도 있어. 어시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거든. 그날 영상 다 저장해뒀어. 그날 저녁 동네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횟집 단골 손님들, 어시장 상인들, 그리고 옥년 할머니를 40년 동안 지켜본 이웃들. 우리가 사모님을 도와야 해. 회장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그날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해 볼게요.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저도 그날 사모님 태웠거든요. 영상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영수증 모아둔 거 찾아볼게요. 식당 주인이 덧붙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급한 전화가 옵니다. 막내딸 지연입니다. 오빠, 나 내일 한국 들어가.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지? 지연아, 너 어떻게 알았어? 형수가 이상한 서류 요청한 거 병원 동료한테 들었어. 의료 기록 관련해서. 지연은 간호사답게 빠르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오빠, 이거 성년의견 준비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 치매 진단서 받았다는 거 진짜야? 거짓이야. 어머니 그날 시장에 계셨어. 알았어. 내가 의료 기록 전부 확인해 볼게. 다음 날 저녁 지연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곧장 부산으로 향합니다. 세 남매가 40년 만에 다시 모입니다. 오빠들, 이거 봐. 형수가 받은 진단서 사본이야. 지연이 서류를 펼칩니다. 이 진단서 완전 조작이야. 정상적인 치매 검사는 최소 2-3시간 걸리는데 이건 30분 만에 끝났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담당 의사 면허번호를 확인해 봤는데 정지된 면허야. 재민이 분노합니다. 형수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그뿐만이 아니야. 지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거 성년의견 신청서야. 이미 법원에 접수됐어. 어머니 서명도 있는데. 어머니가 직접 하신 서명이 아닐 거야. 회장이 말합니다. 사모님 도장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 아마 그걸로 위조한 것 같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해. 재민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수증,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 모든 걸 모아서 법정에 제출하는 거야. 좋아. 내가 의료 기록 조작 증거 찾을게. 지연이 답합니다. 그리고 요양원 방문 기록도 확인해 볼게. 어머니가 정말 자발적으로 입소하신 건지. 회장이 손을 내밉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자. 사모님은 우리 항구의 자랑이야. 40년 동안 이 동네를 지켜온 분이라고. 우리가 지켜야 해. 모두의 손이 모입니다. 그날 밤 항구에는 특별한 연대가 생겨났습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40년을 함께한 사람들. 옥년 할머니를 구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집니다. 분명 여기 어딘가에.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미숙. 맞다. 어머니 재수씨. 정미숙은 옥년 할머니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준 동네 후배입니다. 지금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서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민은 급히 전화를 겁니다. 누나, 나 재민이야. 재민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누나, 우리 어머니 일로 도움이 필요해. 성년의견 신청건인데. 재민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정미숙의 목소리가 굳어집니다. 뭐? 옥년 언니가? 누나, 부탁이야. 신청 서류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알았어. 내가 열람 신청해 볼게. 가족이니까 가능할 거야. 2시간 후 정미숙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재민아, 큰일이다. 무슨 일이야? 동의서에 있는 서명. 옥년 언니 거 아니야. 필체가 완전히 달라. 이거 위조야. 재민의 손이 떨립니다. 확실해? 내가 언니 서명 수십 번 봤어. 절대 아니야. 그날 오후 지연은 선우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합니다. 간호사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중히 요청합니다. 박옥년 환자분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족이고 의료인이라서 절차상 가능할 것 같아서요. 병원 직원이 기록을 확인합니다. 네, 9월 8일 초진 기록이 있네요. 지연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검사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치매 검사는 2-3시간 걸리는데, 그건 저희도
사실 이 환자분은 보호자만 오셨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네, 환자 없이 보호자만요? 네,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지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담당 의사가 누구죠? 이전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은 퇴사하셨어요. 면허 문제가 있으셔서. 면허 정지된 의사가 진단서를 썼다는 거죠? 그날 저녁 삼남매와 이웃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들이 쌓여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CCTV, USB, 블랙박스 영상, 영수증 복사본, 그리고 이웃들의 진술서. 이 정도면 충분해. 정미숙이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합니다. 법원에 성년 의견 취소 신청하고 동시에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해. 바로 진행하자. 재민이 결연하게 말합니다. 다음 날 재민과 지연은 요양원을 찾아갑니다. 어머니 면회 왔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면회가 안 됩니다. 저희가 자식인데요. 성년 의견인이 따로 계셔서요. 성년 의견이 아직 확정도 안 됐어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만나러 온 거예요. 실랑이가 벌어지는 그때 복도 끝에서 옥년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재민아, 지연아. 옥년 할머니가 달려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막아섭니다. 어르신, 돌아가세요. 저 사람들 내 자식들이야. 비켜. 옥년 할머니가 소리칩니다. 혼란 속에서 지연이 빠르게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아,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날 좀 꺼내줘. 옥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증거 다 모았어요. 곧 법원 판결 나와요. 재민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여기서 기록해둔 거 있으세요? 옥년 할머니는 재빨리 호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냅니다. 여기 다 적어뒀어. 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연이 메모장을 받아듭니다. 어머니, 이거 최고의 증거예요.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직원이 강제로 막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일주일만 참으세요. 우리가 반드시 모시러 올게요. 밖으로 나온 후 지연이 메모장을 펼칩니다. 오빠, 이거 봐. 어머니가 매일 날짜, 시간,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하셨어. 이게 어머니 정신이 멀쩡하다는 결정적 증거야. 9월 15일 강제 기저귀 착용. 9월 16일 수면제 강제 복용. 9월 17일 외출 금지. 재민이 읽어 내려갑니다. 이 정도로 꼼꼼한 기록을 치매 환자가 할 수 있을까?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거면 충분해. 법정에서 이 메모장을 제출하면 판사도 확신할 거야. 그리고 나도 증거 하나 더 찾았어. 회장이 USB를 꺼냅니다. 이거 그날 CCTV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모님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다 찍혀 있어. 손님들이랑 대화하고 계산하고 주문받고. 이게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겠어?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카드 내역, CCTV, 블랙박스, 영수증, 이웃 진술서, 위조된 서명, 조작된 진단서, 그리고 옥년 할머니의 메모장. 이제 법정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틀 후 부산지방법원 성년 의견 심판 기일입니다.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민, 지연, 그리고 어시장 이웃들까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합니다. 성년 의견 개시 신청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 소정과 그녀의 변호사가 한쪽에 앉아 있습니다. 소정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이미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감지한 듯합니다.
먼저 신청인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소정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피신청인 박옥련 씨는 중등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년 의견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선우정신건강의학과에 진단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판사가 진단서를 검토합니다. 진단 날짜가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재민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판사님, 반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합니다. 이것은 박옥련 씨의 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9월 8일 목요일 오전 6시 어시장, 오전 10시 수산물 도매상, 오후 1시 식자재 마트, 모두 부산 영도에서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비교합니다. 진단서상 검사 시간과 카드 결제 시간이 겹치는군요. 네, 판사님. 박옥련 씨는 그날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네,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제출합니다. 법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옥련 할머니가 생기 있게 손님들과 대화하고 생선을 고르고 계산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며느리 소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어시장 회장이 증언대에 섭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년간 박옥련 씨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9월 8일 그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박옥련 씨는 치매가 아닙니다. 모든 거래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손님 얼굴도 다 아십니다. 이어서 여러 상인들이 증언합니다. 사모님은 매일 장부를 쓰십니다. 한 푼도 틀리지 않게요. 손님들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계산도 암산으로 척척하십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다음 증인. 지연이 증언대에 섭니다. 저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우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첫째, 검사 시간이 30분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치매 검사는 2-3시간 소요됩니다. 둘째, 환자 본인 없이 보호자만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담당 의사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입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환자 없이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말입니까? 네, 판사님. 병원 직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민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성년 의견 동의서에 있는 박옥련 씨의 서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옥련 씨가 평소 사용하시는 진짜 서명입니다. 판사가 두 서명을 비교합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필체, 각도, 심지어 글자 모양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서명 위조입니다. 그때 정미숙이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판사님, 박옥련 씨의 도장이 분실 신고된 기록입니다. 성년 의견 신청 직전에 도장이 사라졌고 신청서에는 그 도장이 사용되었습니다. 판사가 신청인 측을 바라봅니다. 신청인 윤소정 씨, 이에 대해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소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재민의 변호사가 작은 메모장을 꺼냅니다. 이것은 박옥련 씨가 요양원에서 매일 기록하신 일지입니다. 판사가 메모장을 받아듭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습니다. 날짜, 시간, 일어난 일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
요양원 도착. 강제 기저귀 착용. 9월 16일 월요일 수면제 강제 복용 거부했으나 강제로. 법정은 조용합니다. 모두가 판사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판사는 메모장을 덮고 옥년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피신청인 박옥년 씨, 직접 증언하시겠습니까? 옥년 할머니가 증언대에 섭니다. 76의 나이지만 당당한 걸음걸이입니다.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박옥년 씨, 9월 8일 그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산 자갈치 어시장에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요. 병원에 가신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양원 입소는 자발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며느리가 하루만 체험하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나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 휴대폰도 빼앗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외출도 금지했습니다. 옥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당당합니다. 판사님, 저는 76년을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수를 기록하고 바람을 기록하고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적어둔 이 메모들이 제 정신이 멀쩡하다는 증거입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날짜, 시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은 숙연해집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옥년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소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세 자식을 키우고 동네 사람들과 신뢰를 쌓으며 살았습니다. 제 재산이 탐나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가두는 것. 그것이 자식이 할 일입니까? 며느리가 할 일입니까? 옥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일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사건이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법정은 긴 침묵에 잠깁니다. 판사가 입을 엽니다. 본 법원은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성년 의견 개시 신청을 기각합니다. 둘째, 신청 과정에서 사용된 진단서, 동의서, 서명은 모두 위조로 판단됩니다. 셋째, 신청인 윤소정과 공모한 의료인에 대해 사기, 위조, 감금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넷째, 피신청인 박옥년 씨는 즉시 요양원에서 석방되며 모든 권리가 회복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재민과 지연이 서로 껴안습니다. 어시장 이웃들이 환호합니다. 옥년 할머니는 눈물을 닦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왔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옥년 할머니를 이웃들이 애워쌉니다. 사모님 축하드려요. 역시 우리 사모님이에요. 옥년 할머니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소정은 경찰에 연행됩니다. 그녀를 따라가는 장남 재호의 뒷모습이 초라합니다. 옥년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저 아이는 나중에 생각하자. 일주일 후 부산 영도 횟집.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립니다. 개업합니다라는 팻말이 걸립니다. 옥년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마를 닫고 칼을 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모님, 돌아오셨네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개업 축하드려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옥년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살았어요. 주방에서는 재민이 설거지를 하고 지연이 홀 서빙을 돕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괜찮아.
이 일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옥년 할머니는 능숙하게 회를 뜹니다. 저녁 6시 손님들로 붐빕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족끼리만 남았습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 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년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답합니다. 재호는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아직 마음이 복잡해. 형수는요? 법이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 옥년 할머니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합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장남 재호가 들어섭니다. 머리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왔구나. 옥년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능했습니다. 아내 말만 듣고 어머니를. 재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소정이는 구속됐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옥년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재민과 지연도 침묵합니다. 재호는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빚 때문에, 돈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일어나라. 옥년 할머니가 말합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어머니 가게 일 돕겠습니다. 새벽 시장 가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옥년 할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빚은 내가 갚아. 내가 도와주지 않을 거야. 스스로 일해서 갚아라. 네, 어머니. 그리고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지 마라.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옥년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툭 칩니다. 됐다. 이제 그만 울고 설거지나 해라. 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시장으로 향합니다. 어색하지만 묵묵히 일을 배웁니다. 이 생선은 눈을 봐야 해. 맑고 투명해야 신선한 거야. 네, 어머니. 일주일 후, 지연이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처럼 피해 입으신 어르신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단체? 네.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증거 모으는 것도 도와드리고 어머니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재민도 거듭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합의금이랑 횟집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거예요. 옥년 할머니는 잠시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해야지. 그럼 제가 법률 부분 도와드릴게요. 정미숙도 동참합니다. 저는 의료 자문 맡을게요. 지연이 말합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어시장 상인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모님 일 도우면서 우리가 배운 게 많아요. 이제 다른 분들도 도와야죠. 회장이 옆에서 말합니다. 한 달 후, 바다처럼 든든한 어르신 지킴이 단체가 설립됩니다. 사무실은 횟집 2층, 매주 토요일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며느리가 치매 검사 받자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기록하세요. 옥년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도장을 잃어버렸는데 즉시 분실 신고하세요. 그리고 은행에 알리세요. 요양원에 가라는데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가세요. 어느 토요일 저녁, 상담이 끝나고 모두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옥년 할머니가 직접 만든 회와 매운탕입니다. 오늘도 세 분 도와드렸네요. 재민이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한 할머니가 옥년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더 이상 못 속입니다. 아닙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 아니겠어요. 해가 집니다. 부산 영도 항구에 노을이 집니다. 옥년 할머니는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재민과 지연이 양옆에 앉습니다. 재호는 조금 떨어져서 섭니다. 재호야, 이리 와 앉아라. 옥년 할머니가 말합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습니다. 어머니, 됐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앞만 보고 살자. 네 사람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옥년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바다는 변해도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 어머니, 내가 평생 바다와 함께 살면서 배운 거야. 아무리 센 파도가 와도 결국 진실은 떠오른다는 것.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어른들에게는 평생의 지혜와 경험이 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이다. 재민이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고맙다, 아들. 지연도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너희들이 더 대단하지. 어머니 위에 싸워줘서. 재호는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옥년 할머니가 아들의 등을 두드립니다. 울지 마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어머니.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네 사람의 실루엣이 아름답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는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옥년 할머니는 일어섭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내일도 새벽부터 일해야지. 어머니, 내일은 쉬세요. 안 돼. 바다는 쉬지 않거든. 나도 쉴 수 없어. 네 사람은 집으로 향합니다. 횟집 간판에 불이 켜집니다. 따뜻한 빛이 어둠을 밝힙니다. 그 빛은 희망의 빛입니다. 정의의 빛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입니다. 옥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처럼 바다야 고마워. 내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들. 강인함, 끈기, 그리고 진실의 힘. 그것으로 나는 이겼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야. 나 같은 어른들을 위해서.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옥년 할머니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평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록하세요. 증언하세요.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노인 재산 편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옥년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맞서 싸운다면 반드시 정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을 지켜주세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